자, 크립토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다시 8만 5천 부근까지 내려앉으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 하락의 시작인지 단기적 개미 털기 구간에 온 건지에 대한 부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코인 성공의 문을 여는 트레이더 키입니다. 자, 마이클 쉐일의 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 주가 자산 가치 하락 시 매도 가능성이 이슈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에 불안감을 주는 모습이죠. 자,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전체 유통 물량의 약 5% 정도를 보유 중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될 경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또 주게 될 수 있죠. 자, 이로 인해서 공포감에 패닉셀이 좀 나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당장의 스트래티지에서 물량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주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매입을 해왔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 하락과 함께 또 자본 조달이 어려울 경우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시장에 불안감을 주면서 단기적 급락의 모습이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 85K와 이 80K 사이 기존 저점이죠. 직전 저점 부근을 지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저항대로 볼 수 있고 기존에도 이제 80K 언저리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당장의 매도세는 나오지 않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1차적으로 지지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일본의 국채 금리가 16만 만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2024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또 시장에 덮치는 모습이죠.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급락을 보일 때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엔달러에 대한 부담들과 함께 그때도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 금리 인하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데 그때는 단기간 그 대신 그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박스권이었어요. 단기간 하락을 보인 후 차트를 보게 되면 이때였죠. 상승 이후에 조정 박스 움직이다가 한번 밑으로 쭉 빼고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그 대신 다시 반등의 흐름이 나왔지만 일단 일본 금리에 대한 발표 부분이 12월 19일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단 라인은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당장 이번 주에도 이벤트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또 있고 PC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FMC도 예정이 되어 있고 BOJ 일본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도 19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소간의 등락에 대한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지지 여부 그리고 또 수급들이 들어와 주는지에 대한 여부들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저항 라인 위로 95K 위로 안착을 좀 해줘야 되는데 결국 돌파를 못하고 맞고서 좀 내려온 모습이죠. 앞전에 저항 부분까지만 살짝 올라갔다가 결국 저항선 맞고 내려온 부분인데 자, 이제는 여기 하단 부분을 좀 지켜줘야 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하락 부분에서 아직 수급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급하게 뭐 추가 매수를 해야지 저점 매수의 부분을 땡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자리를 잡는 걸 보고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왜냐? 더 추락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금들이 필요한데 자금이 무한정이진 않잖아요. 지금 봤을 때 다시 한번 여기를 지지를 못할 경우에는 80K 그리고 또 이 하단 부분 77K 하단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은 11월 18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엔캐리 트레이드 붕괴 조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의를 해도 나쁘지 않다. 다만 1시간 봉을 보게 될 경우 지금 저점에서 한번 받아주고 87K 부분에서 물량들 한번 들어와주고 지금 다시 한번 85K 부분에서 한번 또 물량을 떨어지는 물량들 좀 받아내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지만 수급의 연속성이 좀 붙지 않는 걸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저점에서의 매수세들 노리는 부분들이 계속 받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일봉으로 봤을 때 이 앞전처럼 수급들이 좀 더 붙어줘야지 이 정도 선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하락에 대한 부분들 멈춰줄 수 있다. 다만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저점에서의 물량들 한 번 더 이 정도 들어오면은 두 개 봉을 합치면 요 정도 수준은 되기 때문에 저점에서의 수급 여부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인가? 이제 다시 한번 직전 저점 찍나? 이렇게 저점 급하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번 이슈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만 거래량 터지면서 급락하면서 밑꼬리 달고서 올라올 경우에는 그 타이밍 잡아야 된다는 거. 일단 NK트레이드 청산까지는 19일이니까 좀 더 흐름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에 이번 주 이슈들 체크해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잠깐 공지사항이 있어서 공지사항 먼저 안내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기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 11월 27일 날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11월 28일 단기 코인 추천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운스 토큰을 추천드렸죠. 매수가로 9,130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로 1,05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바운스 토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바운스 토큰이 1,400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공략드린 시점이 이때였고, 매수가로 9,130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바운스 토큰이 그 밑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대기 걸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러고 나서 펌핑 상승들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오늘 약 15% 정도의 상승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1,05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이렇게 수익이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실제로 또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비중을 크게 실른다던가 아니면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더 갈 것 같아서 나는 그냥 홀딩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연습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문자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12월 2일 화요일 연준의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연설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파월 의장의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그리고 내년도의 경제에 대한 전망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또 한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비둘기파적 아니면 또는 애매한 발언을 하게 될 경우 좀 더 지켜보자, 관망세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PC 발표가 12월 5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월 6일 날이죠. 자, 9월 달치 예전 거가 발표가 되지만 연준에서 중요시 보는 항목 중에 이 PC 그리고 CPI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시 보게 되는데, CPI와 고용 부분은 FOMC 이후인 15일 날 발표가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FOMC 전에 중요시할 경제 지표가 바로 PC이다. 자, 예상치 언저리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 하회할 경우에는 시장은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물가는 잡혀가고 있다는 걸 예상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갖게 되죠. 반대로 예상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장은 또 단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경제 지표들은 지금 셧다운을 위해서 못 나왔, 한동안 발표가 못 됐지만은, 그래서 연준에서 이 기준점 삼기가 너무 어렵고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확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FOMC가 금리가 동결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지만, 결국 파월 의장이 FOMC에서 PC에 대한 발표들, 그리고 또 차후 고용에 대한 둔화와 CPI에 대한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한다면 시장은 다시 안정세로의 모습을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또 지금 급락을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등락을 반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BOJ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미국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간 금리 격차가 좁아지기 때문에 엔캐리 자금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덜어낼 수 있을 확률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불확실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은 지속 변동성의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지만, 하나 둘씩 결정이 나게 될 경우, 뭐 안 좋게 나더라도 불안감 등이 사라지면서 제로 소멸이죠. 그럴 때마다 자리를 잡고서 다소간의 반등의 모습 보여주기 시작하고, 또 시장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본격적 반등의 흐름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현재는 지금 85K 부분, 언저리 부분을 찍고서 지금 좀 밑꼬리를 달고서 올라와 주는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 87K 위로, 기존 요 앞전에서도 80K 찍고서 안정되게 87K 부분 안착하고 나서 상승의 흐름, 단기적 반등 보여줬듯이 다시 한번 87K 부분, 언저리 부분을 지켜줘야지 단기적 반등의 흐름 예상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는 또 저항 부분이 직전, 고점 부분으로서의 저항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위로 안착해야지 다시 한번 또 좀 더 단기간 또 상승 랠리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해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의 대응들, 앞으로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중요한 대응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아직 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왜냐? 기존에 저점에서의 물량들이 꽤 들어왔기 때문에 큰 변동폭이 없을 경우 하방 지지 여부 체크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선물 옵션에 대한 부분들 계속 터트리면서 청산시키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안전하게 단기적으로 저항 부분들 그리고 지지 부분들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파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요 항단 부분 결국에 돌파를 못하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85K 부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물량들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물량들 잡아가는 포인트에 맞춰서 함께 좀 따라올 수 있게끔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포인트들 잘 잡아드려도 중요한 거는 언제 매도하는지가 중요하죠. 매수, 매도, 타이밍. 왜냐? 여러분들 영상 일일이 찾아보고 체크하시기 바쁘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 나중에 보게 되면 이미 늦고 이렇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바로 대응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번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본격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비중 채워서 기존 보유자분들 추가로 매수하거나 또 단기적으로 또 매도하고서 다시 또 물량 채울 때, 비중 추가할 때 함께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확실한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체크해서 저에 대한 관점과 전략, 정보, 대응 방법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성공 투자의 키, 핵심을 잡는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무료 단기 코인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글 폼 링크 누르시고 원하는 항목 체크 후에 작성 후 제출하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어려운 거 아니죠? 클릭하게 되시면 키 코인 인사이트 키로 여는 코인의 성공문에서 핵심을 잡는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 신청 알람 받으실 분은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단기 급등 무료 코인 추천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기 단기 급등 크립토 신청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의 보유 코인 대응 전략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으로도 체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꼭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여기 네 체크해 주시고 제출 클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부분들 작성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코인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 부분과 함께 단기 급등 무료 단기 코인 추천까지 안내를 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에 함께 대응하실 분들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 반등 대비하고 싶다. 비중 채워서 수익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비트코인 업비트 차트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업비트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기존에 1억 3천만 원 언저리 부근 이하 부분은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난 영상에서도 1억 3천만 원 밑에서는 반등의 추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타점 못 잡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상단 저항선 1억 4천 부근은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항을 결국 돌파를 못하고 중기평선 부분 맞고서 결국 왜냐?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저항 부분들, 거래량 들어온 부분들을 돌파를 못하고 결국 맞고서 내려왔는데 다시 하방 부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현재는 요 1억 3천 부근 그리고 또 1억 2천 부근 요 사이 부분을 지켜주는가의 여부 부분이 먼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단기 평선 부분 지금 완전히 올라탔다가 결국 수급들 약해지면서 꺾였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평선 좀 내려올 때까지 그리고 다시 그 위로 안착하는 데까지 그 전에 또 변동성 보일 수 있어요. 안전하게 진행하실 분들은 단기 평선 위로 안착할 때까지 조금 타이밍을 봐야 된다라는 거. 굳이 급하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급한 상황에서 굳이 눌림 타점 잡다가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위에서 또 폭탄 터지는 거 물량 아니에요. 요 저점에서의 물량들, 이때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저점에서의 물량들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저점에서의 물량들 들어오면 우리는 손이 빠르신 분들, 그리고 또 대응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분들은 제가 계속 체크해서 그 타점들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문자 체크 보시고 진짜 수익이 나나 안 나나 확인하시고 따라오셔도 무관하니까요. 현재 요 자리 부분, 요 박스권 자리 부분 지지해서 다시 올라서는 거에 대한 부분들 좀 지켜보자라는 거. 자, 시장은 악재와 호재가 혼조 속에서 딱히 악재가 더 지금은 강하죠. 이미 반영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에 대한 자리들 잡히기 시작하면 본격적 다시 반등의 흐름 나올 수 있고, 또 연말로 갈수록 인플레에 대한 둔화와 함께 경제 지표들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한다면 암호화폐 시장 양적 긴축 끝냈죠?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이 끝나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자금 투입들이 시작된다면 단기간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내려갈 여지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기회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다시 한번 1억 3천 위로 안착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1억 4천 돌파해서 안착하는지에 대한 여부들, 지금 단기간 박스권에 대한 모습들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시장의 충격파 아니면 호재들 체크하면서 단기간 큰 호재 나올 때까지는 단기간 박스권 매매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급하지 않게. 또 이렇게 큰 박스권이 아니더라도 단기적 또 단기 평선 돌파 여부 체크하면서 돌파 못할 경우에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좋은 자리 나와서 물량들 추가로 매수하거나 그리고 또 수익 낼 때 함께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확실한 대응 전략 정보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니까요. 돈 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단기간 급락에 많이 놀랐을 텐데 분명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